제가 엊그제 튤립 심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온 처리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온 처리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저온 처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땅에 심었던 튤립이랑 히아신스 그리고 이제 무스카리를 여기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튤립이랑 히아신스는 이렇게 구분만 갖고 오고 무스카리는 화분만 가져왔잖아요. 얘네들은 아직 뿌리가 안 났고 요 무스카리는 현재 뿌리가 나고 싹이 돋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식 구분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돋는 것은 어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온 처리에 관한 얘기로 들어오자면 이 저온 처리라는 것은 이 튤립을 일정 기간 동안 차가운 온도에 둬서 얘로 하여금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온 처리를 하면 튤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튤립은 꽃이 피고 지면 영양생장을 해요. 영양생장이라고 하면 내 몸에 살을 찌우고 키를 크게 하는 그걸 말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키가 크고 살이 찌기만 하잖아요. 그 시기를 영양생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튤립도 꽃이 지고 나서 휴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름에 더워서 휴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신의 몸에 살을 찌워서 영양생장을 합니다. 그런 튤립이 이제 너무 더워서 휴먼기에 들어가잖아요. 여름 휴먼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녀석들이 이제 뿌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이 그냥 잠만 자는 것처럼 보인대요. 대부분의 식물도 그렇지만 휴먼기에 절대 놀기만 하지 않고요.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튤립 같은 경우는 요 휴면기가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라고 보면 돼요. 2차 성징이 나잖아요. 요 튤립도 휴면기 때 자신의 어떤 번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식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튤립은 휴면기 때 꽃눈을 만들어요. 꽃이 있어야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식에 관련된 꽃, 요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꽃눈을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냉장고에 넣는 거 조금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이 휴면기를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얘네들이 생식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저온 처리를 한다고 냉장고에 갑자기 넣어버리면 이 녀석들이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온 처리를 하더라도 얘네들한테서 꽃이, 그것도 예쁘고 정상적인 꽃이 안 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얘네들이 원래 땅에서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라던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 시기에 얘네들은 땅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를 떠올리면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베란다에서도 해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너무 덥지도 그리고 너무 선선하지도 않은 온도에서 튤립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 기간 동안 생식 성장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이 녀석들은 이제 다시 양적 성장을 해서 잎을 낼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작해야지, 뿌리 내리고 잎 내고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얘네들로 하여금 땅 하고 출발할 수 있게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얘네들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휴먼이 타파된다고 해서 여름잠을 자고 있던 거에서 갑자기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새로 그 식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튤립을 키울 때에는 3가지 구간이 필요해요. 따뜻한 구간, 그 다음에 차가운 구간, 그 다음에 따뜻한 구간이 필요한데 저온 처리는 요 차가운 구간,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온 처리라는 걸 애초에 튤립을 키우는 곳에서 왜 하게 됐을까? 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연 상태에서의 튤립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저절로 뿌리가 나고 그렇게 뿌리가 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데 왜 이 튤립을 판매하는 그 나라에서는 저온처리라는 것을 하고 우리나라에 보내는 걸까요?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튤립을 키울 때 저온처리라는 것을 미리 해주면 튤립 키우는데 훨씬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이 튤립을 저온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이 녀석을 누가 구입하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심든지 상관없이 이 녀석이 꽃을 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튤립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기도 하지만 세계 각국에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튤립을 구입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땅에 심는 분들이 있지만 저처럼 베란다에서 심는 분들도 계시고요. 베란다가 없는 실내에서 창가 쪽에 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온도에서 튤립을 키우고 있는데, 이 튤립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른 필수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근데 그 필수 발달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온을 겪는 것인데, 이 저온을 겪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튤립을 키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에서는 미리 이 튤립에게 저온 처리 작업을 해주어서 말 그대로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튤립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사에서 이 구근을 저온 처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 꽃을 보려고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이 튤립 구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농가예요. 화훼 농가. 근데 화훼 농가에서 이 튤립 구근을 구입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튤립을 하나씩 심어서 화분으로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많이 심는 이유는 절화용으로 튤립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절화용으로 튤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일제히 나고, 싹이 일제히 나고, 꽃이 일제히 나고, 뭔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튤립이 딱딱딱딱 움직여줘야 이것을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도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온 처리가 정말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얘네들을 화분에 심어 놓고 나면 외부의 온도 변화에 그냥 그대로 얘네들을 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 뿌리가 언제 날지, 싹은 언제 날지를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네들을 저온 처리를 했다면 얘네들은 겨울잠에서 깬 상태에서 땅에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뿌리가 샥 났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균일하게 일제히 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장 속도를 제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을 거고, 따라서 제가 만약에 얘네들을 출하할 목적으로 키우고 있었다면 생산 과정을 전부 다 계산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측면 때문에 튤립을 생산하는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을 주로 구입을 하시는 화훼 농가들의 어떤 편의에 맞춰서 저온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온 처리라는 작업은 이 튤립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그 나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나라에 도착한 요 튤립 구근, 우리가 땅에 심어서 캔 요 구근을 역시 또 저온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저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저온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구근을 일찍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꽃을 피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온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환경이 너무 따뜻하면, 도저히 영상 10도 이하로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온 처리를 한 후에 심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온 처리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 하면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요 녀석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적 성장이 끝나고 나면은 생식 성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생식 성장이라는 게 대충은 뭐 8주 정도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8주 정도면 한 2달 정도가 되는 건데, 모든 튤립이 딱 기계적으로 8주만 되면
생식 성장이 끝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품종에 따라 차이점도 있고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일찍 생식 성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또 늦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튤립 구근을 생산하는 곳에서도 이 생식 성장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중간중간마다 이 튤립을 골라내서 그걸 잘라서 생식 성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에 자기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생식 성장이 끝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생식 성장을 위한 휴면기를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뭐 5월부터 더웠으니까 그때부터 휴먼이 들어갔으니까 뭐 7월 되면 얘네들이 생식 성장 끝났겠지? 라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중간에 갑자기 뭐 추웠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애는 더 더울 수 있지만 어떤 애는 안 덥고 선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생식 성장이 완료된 거는 제각각이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잘라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이 소중하고 귀한 구근을 우리가 어떻게 잘라서 그걸 확인하겠어요? 확인하는 순간 그 구근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생식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임의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이 팔줄을 빠듯하게 잡고서 만약에 얘네들을 저온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게 되면 이 꽂는 분화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저온 처리를 들어가서 결국 그 튤립에서는 꽃눈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안 예쁜 꽃눈이 생기거나 퇴화가 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을 그냥 냅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온 처리하는 작업 그 자체에서도 또 리스크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저온 처리를 하게 되면 여름에 선선한 곳은 냉장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냉장고라는 공간은 우리가 튤립 구근만 넣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도 넣고 과일도 넣고 요리를 위한 채소 같은 것들도 넣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과일, 그 다음에 채소, 얘네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귤을 가져왔어요. 요 귤은 대표적인 후숙 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숙 혹은 훈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확을 한 후에 숙성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채소랑 과일 중에서는 수확 당시에는 완전히 안 익었던 그런 과일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유통 과정에서도 이 과일은 익어버리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 농가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이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을 해서 아직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유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도 얘네들의 존재의 최종 목적은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설령 주기가 잘리고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이 끊기게 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종족 번식에 대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숙성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이나 채소 안에서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서 그 성분으로 하여금 이게 노화를 촉진하는 어떤 호르몬 같은 건데 얘네들이 이 덜 익은 과일들을 계속 익게끔 만들어요. 계속 숙성이 되게끔, 계속 노화가 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한 과일, 채소 이런 데에서는 에틸렌 가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신문지에 싸서 놔뒀던 옆에 있던 요 구근들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꽃눈이 망가집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문지에 싸놨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운 좋게 에틸렌 가스를 안 마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은 에틸렌 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꽃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만을 위한 독채를 마련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온 처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꽃눈이 망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튤립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몇 개쯤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구근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중에서 몇 개가 망가진다 혹은 전부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또 우리가 얘네들을 보관 과정에서도 진짜 공을 들인 건데 그 들인 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게 없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따뜻한 환경에서만 키워야 돼서 얘네들이 겨울을 스스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저온 처리를 해줘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저온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튤립도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간을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식물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겨울을 2번이나 겪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네들을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본다면 얘네들이 겨울을 한 번 더 겪든 2번 겪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얘네들한테 꽃만 피우게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얘네들을 키우는 어떤 보호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얘를 올해만 볼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보고 싶고 그 다음에도 보고 싶은데, 기왕이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식물이지만, 기왕이면 이 녀석들도 좀 더 어떤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얘네들한테 인격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손상되지 않게, 좀 너무 인간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얘네들을 좀 잔혹하게 굴리지는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드닝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봤을 때 얘네들한테 2번의 겨울을 맞게 하는 게 과연 좋은가 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게 아니면 얘네들을 원래 살고 있었던 자연 환경에 최대한 준하게 키우는 게 얘네들한테도 훨씬 좋지 않을까? 얘네들도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여러분들 저온 처리 안 해도 돼요. 저온 처리 안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아직은 올해는 특히나 온도가 들쭉날쭉이어서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야간 온도가 18도로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 뿌리가 점점 나기 시작할 거예요. 요 튤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을 보면서 이렇게 뿌리를 뻗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온도대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게 해내야 되는 과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떨어질수록 뿌리를 점점 많이 내다가, 이게 온도가 영하 가까이 되면 얘네들이 뿌리 내리는 걸 멈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온 처리를 안 한 이 녀석들은 꽃이 언제 피느냐 하면 생각보다 일찍 필 수 있어요. 특히 베란다라는 환경에서는. 제가 작년에 히아신스를, 그러니까 저온 처리가 안 된 수확한 구근을 그대로 9월에 심었잖아요. 얘네들이 꽃대가 언제 올라왔냐면 11월 초에 올라왔습니다. 9월 심을 때부터 11월까지 사실 낮에는 좀 더웠을 거예요. 밤에는 선선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좀 더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약 8주간에 걸쳐서 저온 처리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11월 초에 꽃대가 여기서 이렇게 슝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낮에는 더우니까 저온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밤중에 온도 떨어지는 걸로도 저온 처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놓고 보면 9월에서 11월 정도에 제가 베란다 외창을 완전히 열어둔 것만으로도 저온 처리는 충분히 돼서 11월 달에 꽃눈이 생겨서 예쁜 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온 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처럼 베란다가 있는 분이라면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얘네들을 선선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저온 처리 리스크를 걸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두셨다가 그대로 땅에 심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냉장고에 넣으셨던 분들 너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걱정이 되실 텐데, 과일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도 그 토마토처럼 후숙을 하기 때문에 에틸렌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그런 채소랑 같은 공간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만 아니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키우면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된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제 11월, 12월에 꽃을 보려고 일부러 이제 저온 처리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저온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저온 처리라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을 넣어놨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 동안 저온 처리가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심어서 저온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데서만 기르시면 저온 처리가 안 돼서 이 식물이 제대로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령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따뜻한 데서 기르지 마시고 최대한 선선한 곳에 놔둬서 바깥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저온 처리를 충분히 겪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도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저온 처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만약 걱정을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걱정되는 부분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근이 어떤 상황인지 각각 잘 살펴보시고 걱정을 더실 분들은 좀 더시고, 아니면 이제 걱정이 덜어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예비책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